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요즘 참 힘들죠? 저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저 말고요, 쌍용차 말입니다. 3월 판매량에서도 유일하게 전년 대비 판매량이 하락했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오죽했으면은 네티즌들도 관련 기사 나올 때마다 힘내라, 흥해라 응원할 정도로 연민애정이 느껴지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응원의 목소리였다가 비판과 채찍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차 신규 투자를 전면 철회하면서 쌍용차 위기라는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마인드라가 약속했던 투자 자금이 2,3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원래 올해 1월에 지원이 됐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철회했고, 얘네가 말한 이유는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현금 흐름 같은 걸 고려해서 결정했다, 뭐 이런 건데 참 이게 뭔 소리지 저게. 대신 일회성 자금 400억 원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쌍용차 매각이나 한국 철수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면 신차 개발할 정도의 자금을 안 주면서 그냥 힘들게 회사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주고 생색내는 수준인 것 같죠. 400억이면은 사실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나요? 코란도만 해도 개발비가 3,500억 들어갔는데 400억이면은 그냥 너네 있는 차나 좀 팔다가 나중에 알아서 해, 몰라. 일단 뭐 지금 상황은 이 정도면 무마되겠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이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게 한국 GM처럼 사는 자금하고 정부 지원금 끌어다 쓸 거면 하지도 말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현실이 되면 이제 또 썰전이 심해질 겁니다. 이걸 가져간다 해서 신차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온 신차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일단 400억으로 눈앞에 보이는 비난은 방패를 쳤는데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쌍용차를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사례가 한국 GM 쉐보레인데 여기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죠. 반면에 쌍용차는 온갖 응원글이 도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가 현대차보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까웠죠. 다이너스티보다는 체어맨이었고 테라칸보다는 엑스턴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왕년에 잘 나가던 권투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은 어떤 연민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죠. 자,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갑자기 쌍용차가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차, 삼성 부회장의 차, 이런 말만 들어도 프리미엄이 붙는 느낌인데 의외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체어맨을 타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제네시스나 독일 세단 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어맨이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현대 에쿠스를 타다가요,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쌍용 체어맨을 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체어맨은 V8 5000 모델 306마력 45토크를 내는 모델이고 당시 가격이 9,300만원에서 9,800만원 정도. 이 당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왜 에쿠스를 두고 체어맨을 선택했느냐 이거였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큰 전문가들이 추측했던 이유는 현대차 때문에 쌍용차로 갈아탔다 이거였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삼성이 현대차 그룹에 밀렸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현대차가 10조 원 쏟아부은 걸로 유명한 그 부지죠.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에쿠스 VS460에서 VS500으로 갈아탄, 그러니까 차종은 바꾸지 않았었고 보통 삼성전자는 연초 인사철마다 법인차 입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체어맨으로 바꾼 시기가 2015년 7월이었고 그리고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체어맨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겁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분석일 뿐이고요. 사실 밝혀진 건 없지만 말이죠. 대기업 회장이나 임원의 차가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거라 뭐 우리나라만 그렇다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탑기어 같은 큰 자동차 프로그램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어떤 의원이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리우스 이런 차 타는 의원은 뽑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유머도 던졌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삼성그룹 임원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희 회장이 워낙 자동차로 유명하죠. 알려진 바로는 이건희 회장 개인 보유차가 124대, 가격만 480억 원 정도. 리스트를 좀 나열해보면요, 뭐 부가티 베이런, SSC 얼티밋 에어로 TT,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아벤타도르, 가야로드 스파이더, 에스턴 마틴 DBS, 롤스로이스 팬텀, 포르쉐 911, 페라리 SA, 아프레타,
그 외에 페라리 19종. 많긴 많네. 그에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동차 쪽으로는 크게 두각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나마 체어맨을 타서 가끔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 최근에도 체어맨 때문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타던 체어맨이 최근에 중고차 매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쌍용차에 서운한 게 있었나? 네. 자, 보니까 2015년 6월에 등록됐고요. 시기상으로 맞네요. 주행 총 거리가 33,805km, 중고 가격이 4,300만원, 뉴 체어맨 W V8 5000 보호 에디션이고 소개글에는 완전 무사고, 대기업 오너 차량, 비흡연 차량 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팔린 것 같네요. 왜냐면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개글에 따르면은 실내에는 보호 스플렌더 베이지색 인테리어가 적용됐고 옵션 가격이 2,470만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 7월부터 업무용으로 이용을 했죠. 비슷한 직급의 다른 삼성전자 임원들이 대부분 에쿠스를 탔었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체어맨 뒷좌석이 더 넓고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중고 가격이 꽤 괜찮네요. 같은 보호 에디션 차들은 뭐 10만 킬로미터 넘는 차들밖에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고 주행거리 비슷하거나 등급이 좀 비슷한 차들도 보통 2,000에서 3,000만 원 선인데 4,300만 원이면은 뭐 관리가 잘 됐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네티즌들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더 비싼 외제차 탈 수도 있는데 겸손하다. 더 좋은 외제차들도 많은데 국산차 이용하니 칭찬해주고 싶다. 처음엔 차는 좋던데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값어치가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차로는 뭘 선택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 체어맨이 처음 나왔을 시기에는 쌍용차가 날아다니던 시절이라 해도 될 정도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벤츠랑 함께하는 제조사라는 이미지도 강했던 만큼 현대차보다 더 고급 브랜드 이미지도 강했습니다. 1세대 체어맨은 그 당시 벤츠 W124 E클래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W124 플랫폼을 기반으로 체어맨을 먼저 개발하고 중형급 그리고 준중형급 차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30년 된 사고리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단종된 지 2년밖에 안 된 벤츠 프리미엄 플랫폼이었죠. 디자인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쏘랑 조금 다른 게요. 무쏘는 켄 그린리 교수가 주도해서 디자인이 됐죠. 이 친구는 꽤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체어맨은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중화하고 단정한 맛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갈리 핸도르프가 작업한 디자인이 채용이 됩니다. 이분이 벤츠 수석 디자이너였죠. 그러다 보니 체어맨 디자인이 그 당시 벤츠 패밀리룩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성능하고 안전성도 그 당시 벤츠랑 견줄 만큼 이게 사실은 막 요즘 분들한테는 너무 막 띄워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엔 진짜 그랬습니다. 국내 최초로 40% 옵셋 충돌 테스트도 합격을 했고 보시 4채널 ABS, TCS, ECS 뭐 이런 기술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페달을 멀어지게 해서 하반신에 가해지는 상해를 줄이는 기술도 있었고 이러니 그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다이너스티나 엔터프라이즈를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체어맨을 필두로 무쏘, 렉스턴 이런 차들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씩 쌓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어맨이 얼마 못 가서 슬슬 하락세를 타죠. 처음 페이스리프트 된 차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체어맨 H가 나올 때쯤부터 해서 이게 상하이 차에 매각된 이유라 그런지 어딘가 좀 중국차스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차가 2015년 1월에 단종이 됐는데요. 거의 18년 동안 세대를 우려먹은 거죠. 어쨌든 W124까지 생각하면 이 플랫폼이 30년 정도 쓰이게 된 겁니다. 이게 벤츠 기술력이 대단한 건지 쌍용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국산차 시장에 한 획을 그은 모델임은 분명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타던 차는 2세대 모델이죠. 쌍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륜구동 플랫폼이 사용됐고 알려진 바로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참고한 게 W220 S클래스였고요. 디자인도 여러 독일 차들을 모방을 했는데 결과물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에쿠스는 좀 날렵한 디자인이었고 중후한 맛은 조금 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후해 보이는 체어맨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이 차를 몇 개월 탔었는데요. V8 모델 탔었거든요. 차가 뭔가 묵직하고 탄탄하면서 꽤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7년 11월에 단종을 알립니다. 이때 달렸던 기사 타이틀도 이재용차 체어맨 단종 이런 거였죠. 근데 오히려 체어맨 단종을 좋아하는 쪽도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게 이때 체어맨을 단종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SUV 라인업 강화였기 때문입니다. 체어맨 단종 이후에 쌍용차가 SUV 전문 브랜드 한국의 지프나 랜드로버가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티볼리 대중소 그마저도 지금 없어질 위기라고 하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미약하게 시작해서 원대하게 성공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쌍용차는 그 반대였죠. 한국 브랜드 최초로 베트남 그런 곳에 버스도 수출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도 누를 만큼의 명성과 이미지로 원대하게 시작을 했으나 요즘엔 위기라는 말을 달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 자금력과 기술력이 좀 되는 한국 GM이나 그런 큰 기업이었다면 비판 흐름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GM, 쉐보레나 르노, 삼성 이런 브랜드가 이랬으면 진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당장 이 친구들이 신차를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가격은 합리적으로 들여오면은 사실 국내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쉐보레나 르노, 삼성은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항상 나오는 게 타이밍, 가격 이런 비판이었는데 쌍용차는 마냥 타이밍과 가격으로 논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서 들어올 만한 차도 마땅하지 않고요. 물론 마인드라가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차를 한국 소비자들이 만족하지는 못할 거고요. 가격은 좀 비판받아 마땅한 게요. 충분히 우리 차는 합리적이고 동급 모델보다 좋아요.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먼 과거엔 대우차, 중국 상하이차, 최근에는 인도 마인드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신세라서 신차 개발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용차에게 남은 카드는 딱 세 가지죠. 비록 셀토스나 XM3한테 처참하게 밀리고 있지만 티볼리가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사실상 지금의 효자 모델, 그리고 렉스턴은 동급 차들이 왜 잘 팔리고 있는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체어맨이 단종이랬으면 렉스턴이 플래그십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란도는 굳이 따로 논평하진 않겠습니다.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키라고 마냥 밀어붙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코란도라는 이름이 도시명 SUV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의 코란도가 증명을 하고 있고, 티볼리 에어를 부활시키거나 코란도 차체를 늘려서 코란도 에어 뭐 이런 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체어맨을 시작으로 쌍용차의 근황을 좀 둘러봤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 그 와중에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허덕이고 있으니 내부적으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체어맨과 쌍용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